안녕하세요. 청소연구소 연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주로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뭐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에서 직장 생활을 한 20여 년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좀 들어봄직한 회사들인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20년 정도를 거의 다 직장인으로 살았던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직장인의 그 느낌, 마음을 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또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동료들이 지금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참 그때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창업자이기보다는 직장인 선배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청소연구소라는 이제 회사의 창업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실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키우는 엄마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들 셋을 키우다 보면은 약간 이제 돛 닦는 기분이 약간 들기도 하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사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데 왜 이렇게 가사 서비스는 여전히 나의 몫이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일단 잘 써야겠다. 그리고 내 후배,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이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좀 더 바깥 직장 일에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제가 반드시. 사실 전 되게 그전에 모범적인 직장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또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뭐 회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맡은 바 충실히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이제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직장에서 하다가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큰 기업일수록 뭐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못하게 됐을 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전 이 서비스를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 갑자기 회사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청소연구소가 시작이 됩니다. 청소연구소는 2016년도 말에 처음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된 회사예요. 저는 사실 이 서비스 처음 만들었을 때 저같이 워킹맘들이 많이 쓸 줄 알았어요. 아이를 키우고 뭐 맞벌이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실제로 전체 구성의 한 30% 정도는 1인 가구세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쓰시는데 뭐 10평대, 15평대 원룸에서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작은 그런 소형 평수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 한편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매니저님이세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을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국에 7만 명의 매니저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많은 숫자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매니저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또는 내부적으로 몇 분이 이걸 다 관리하시나요? 도대체 7만 명의 매니저님을 관리하고 교육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이 계시진 않아요. 근데도 다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팀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면서 기업 문화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한 사실 동료들이 있어요. 네, 그 동료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동료들이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회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저는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분이 항상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왜 이 회사를 만들었을까? 직원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를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때 막연하게 뭔가 우리가 다녔던 회사도 좋았지만 더 그런 좋은 점들을 좀 반영하고 좀 더 스타트업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스타트업 안에 그 안에 최고의 동료가 있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공유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정보를 모두 나누는 회사. 제가 공유라는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은 다 제가 아는 걸 거의 유사한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의 기본 데이터, 뭐 매출부터 뭐 실시간적인 뭐 데이터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경영 상황에 대한 중요한 것들도 다 제가 공유를 해드려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보는 슬랙인 화면인데요. 실시간적으로 어떤 매니저가 매칭이 됐고, 이 매니저가 왜 이탈을 했고, 고객이 또 어떤 예약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적으로 계속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 공유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점은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가설이나 고민들이 다 비슷해지고, 거기서 재밌는 것들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보가 다르면은 얘기가 이제 계속 겉돌죠. 예,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계속 내용이 핵심이 안 돌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목표와 같은 얘기를 하려면 정보를 먼저 나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숫자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성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경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주요 전략들에 대해서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좋은 동료를 갖고 싶다면은 동료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눠주려는 생각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거는 부서를 넘어서 이해하는 동료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미묘한 부서 간의 그런 뭔가 이제 조금 벽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부서는 이렇게 이게 제일 급한 일이었는데 저 부서에서는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지? 막 이런 것들이, 또는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저 부서는 이걸 싫어하지? 약간 이런 일들이 사실 어느 회사나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서마다 기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서 이해하는 마음, 또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자세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100% 알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그 부서에 가서 경험해보기,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입사하시면은 저희 매니저 교육을 꼭 같이 가시라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저희 회사에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매니저님들이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보는 꼭 그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매니저, 개발팀의 개발자든 뭐 디자인팀의 디자이너든 반드시 교육을 가야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마케팅팀이 운영 전화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또 운영팀이 개발팀에 같이 해서 개발 기획을 같이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제가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셨을 때 부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더 눈높이를 맞춰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를 넘어 서로 이해하면은 동료분들의 사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그 팀원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 그냥 크게 보면은 정책기획팀, 뭐 교육팀, 마케팅팀, 또 개발기획 디자인팀 이렇게 네 개의 부서로 나눠봤을 때 이 네 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교육팀에 다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정책기획팀의 이슈들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공유한 자리를 갖기도 하고요. 또 마케팅 사업팀들도 항상 운영을 같이 하시면서 또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어우러졌을 때 또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재밌는 회사, 웃음이 많은 회사, 이런 거를 저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유머라는 게 뭐 우리 일상생활에도 늘 당연히 중요하고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도 하고 또 어떤 긴장이나 갈등에서도 긴장감을 낮춰주는 좋은 요소이기도 한데 실제 회사에서 유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의견이 다르고 갈등도 생기고 또 외부에서 오는 갈등 요소도 많잖아요. 뭐 고객이 뭐 굉장히 컴플레인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유머는 되게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그 스트레스를 한 30% 이상 감축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딱 내려왔을 때 갑자기 해결책도 더 잘 보이고 되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도 뭔가 되게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팀장님이 되게 재밌는 농담을 딱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뭐 이렇게 몇 번 사고하면 야, 우리 뭐 세계에서 최고로 되는 뭐 개발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가 다 같이 웃었는데 너무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협동심도 같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재밌게 이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생각해보시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친구랑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웃긴 일이 딱 생기면은 막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사실 유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웃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팀이 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되게 의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를 뭐 강제로 제가 막 웃으세요, 뭐 웃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재미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는 이벤트 팀이 따로 있고요. 저희 회사에는 이벤트 팀원들이 매일매일 구상을 합니다. 우리 뭐 할까? 다음 주에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래서 뭐 같이 재밌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수요 미식회라고 해서 매달 수요일 날,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거 지겨워. 그러면은 카페 가서 우리 노닥거리면서 일하는 날 한번 정해볼까?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요. 게임도 많이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타자 빠릴치기 대회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도 다양한 재미있는 이벤트들 많이 열면서 즐겁게 지내보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쁜데 스타트업이 생존이 달려있는데 내일 당장 매출도 안 나오는데 왜 이런 걸 하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팀원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매출 하나도 없을 때도 했었거든요, 이런 거 다.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매출을 뭐 내고 반드시 회사를 생존시키기도 있지만 우리 이 동료의 관계,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 시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으면은 우리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생존이 우선인지, 뭐 화합이 우선인지, 동료가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런 기반이 있어야지 회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결속이 더 단단해지면은 우리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감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 의식이 생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갔을 때 사실 동료애가 굉장히 짙어지거든요. 전우 같잖아요, 전우. 그쵸? 네. 전쟁터 나와 있는 전우 같이.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조금 방향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동료들의 생각을 하나로 잡아주는 큰 사명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주로 뭐 그걸 비전, 뭐 미션, 이런 말로도 좋게 멋있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명감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쓰려는 정말 좋은 편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실제 제가 이제 서비스를 오픈해서 또 많은 고객분들과 많은 매니저님들을 만나면서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명감이 생겼어요, 제 안에. 그건 뭐냐면 전국의 7만 분의 매니저님과 함께 하면서 매니저님들에게 정말 좋은 일자리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매니저님들이 일을 하시고 나서 피드백을 저한테 주세요. 예전에 제가 혼자 일했을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혼자 일할 때는 왜 누가 이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고 계세요라고 아무도 말씀 안 해주잖아요. 근데 동료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7만 명의 동료가 생기고 또 회사가 생기고 또 알려주시는 분, 또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말 즐겁게 또 좀 체계적으로 일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전문가가 된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진짜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 많은 매니저님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더 많은 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드려서 이분들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들었는데 저만 이런 느낌을 가진 게 아니라 저희 동료분들도 비슷한 마음, 똑같은 마음을 계속 갖게 된다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명감이 같았을 때, 목표가 같았을 때 동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지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감이 같았을 때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우리 동료분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노력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가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오너십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를 모두가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오너의식이라는 게 오너가 아닌 이상 그런 주인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주인처럼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되게 돈이 없고 그런 좀 아직은 매출이 작고 되게 작은 기업이었을 때부터 우리 직원들이 뭐 해주면 되게 좋아할까? 팀원들이 또 사무실을 더 예쁘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다니지 않을까? 또 사무실에 커피 맛이 더 좋아지면 또 뭐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는 작은 복지 사실은 다 비용이 드는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돈이 많지 않으니까 펑펑펑펑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드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진짜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진짜 주인의식을 갖도록 좀 고치시켜드리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어오신 분들한테 대부분 다 스톡옵션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복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분 한 분이 좀 더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료애가 중요하면 정확한 피드백을 하거나 성과를 평가하기 힘들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냉정한 평가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의 평가 제도는 좀 아무래도 상대 평가잖아요. 잘한 사람과 좀 부족한 사람을 나누게 되고 그런 평가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기존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면 평가라든지 뭐 OKR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아주 그렇게 객관적인 무슨 평가 방법으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개별 평가를 하기보다는 팀의 평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뭐 회사가 지금 잘 되냐 마냐 이런 순간에 한 명 개개별의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나중에 좀 더 커지면 좀 더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지금은 조금 더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다 일당백하고 계시고 1인 뭐 3역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별 평가보다는 좀 더 팀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가 북돋으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은 그거는 팀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제가 직접 코칭을 직접 하면서 같이 가고 또 역량을 끌어올려 드리는 게 더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혹시 질문이나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 한번 답변 드릴게요. 초기 6명의 멤버와 새로 들어온 멤버 사이의 거리는 없으신가요? 차이가 좀 있죠. 나이 차이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경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비스에 대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고생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좁히려고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게 빨리 좁혀질수록 또 비슷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또 성과가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빨리 저희 멜트인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늘상 팀장님들이나 우리 임원분들한테 한 얘기가 그 조직의 문화 중에서 이 문화가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세련됐냐 세련되지 않냐를 측정하는 게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정말 세련되고 멋진 문화를 가졌다면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새로 들어왔는데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 되게 후진 문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하려고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빨리
같은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환영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되게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상과 달리 맞벌이 부부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걸 발견하신 뒤 고객 유치 방안, 마케팅 등 액션 플랜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 같은 이제 그런 애기 엄마들이 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면서 오히려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제 빈집에 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저는 전기 서비스를 만들 때 저희 집만 해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하루만 청소 안 해도 집이 완전 그냥 이게 다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매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주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저희 이제 멤버 중에 한 분이 저는 혼자 사는데 매주 서비스 좀 그렇게 돈도 아깝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격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격론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격주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너무 많고 이분들은 분명히 격주 서비스가 훨씬 좋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주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주 1회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의 양으로 예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나 사실 트렌드를 보고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우시는 건 되게 좋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일 스타트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아마 다들 비슷한 느낌이긴 하겠지만 뭐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면은 뭐 이제 풍랑도 만나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그러죠. 근데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같이 공감해주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서 너무 걱정이 많거나 너무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스타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오 이거 재밌는데 한번 우리 이겨내 볼까?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좀 무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제일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좀 더 얹어지면 좋다면 조금 더 본인이 뭘 하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생각들. 네, 그래서 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뭐 실현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또는 이건 어때요? 저기도 이거 하는데 우리도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계속적으로 던져주시는 분들이라면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도 기운이 나고 계속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단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특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고민이 많이 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팀원들이 힘들면 어떡하지?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항상 있었을 때 옆에서 사실 기운을 주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최고의 동료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감히 사실 꿈꾸기 어려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회사가 어려운데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우리가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도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든 직장이지만 그런 힘겨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얻는 길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